여러분, 전 세계가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죠. 마치 1970년대 기름, 석유를 무기화하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에요. 결국 말입니다. 1970년대 오일을 무기화하니까 오일 쇼크가 일어나서 전 세계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몸살을 앓았거든요. 지금 말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진짜 많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시장은 그렇게 우려가 되지만 대한민국은 더 큰 우려가 됩니다. 이 자원민족주의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파장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고 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6개 자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대 광물이라고 이야기하는 리튬이나 니켈이나 코발트나 흑연이나 휘토류나 혹은 백검족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6대 광물이 대한민국은 거의 5개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5개국에. 문제는 이 5개국이 말입니다. 자원민족주의가 극도로 높아진다는 사실이에요. 극도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수입의 가격도 비싸고요. 심지어는 수입조차도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원민족주의가 얼마나 심한가 하면요. 멕시코는요. 리튬에 대한 탐사나 채굴권 이거 정부가 독점하도록 광업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민간에서 리튬을 탐사하지도 채굴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볼리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튬을 국유화했습니다. 국영 YLB라는 회사가 탐사나 채굴권을 관할하게 했습니다. 칠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영 리튬 회사를 국영 리튬 연구소를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연구소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칠레도 정부가 독점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독점적으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자원민족주의가 강해지죠. 우리에게는 진짜 최악으로 돼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뿐만이. 지금 중국은요. 히토류를 나눠져 있던 기업들을 통합을 해서 거대 시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중국의 히토류 장악률은요. 거의 세계 시장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발도 중국이 직접 하고요. 판매도 중국이 직접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인도네시아, 니켈 원강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보크사이트로 수출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인도네시아는 구리까지도 수출 금지를 확대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발트 정광에 대한 수출을 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각각의 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수입을 보면 중국이 각 나라의 어떤 지배권도 가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중국에게는 우리가 37%의 수입 의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6대 광물에 대해서 말입니다. 일본에게도 9.9%를 가지고 있고요. 미국에게는 5.3%, 칠레는 5.1%, 그리고 뉴칼레도니아에는 3.6%입니다. 여기에 호주는 3.4%, 러시아는 3.2%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집중되어 있는 곳이 6대 광물의 원재료나 소재 부품 수입에까지는 5개국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60.9%가 되니까 5개국이라는 게 중국, 일본, 미국, 칠레, 뉴칼레도니아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집중도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수입액으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높은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대한민국이 괜찮을까요? 대한민국이 이게 자원의 생산과 채굴 그리고 수입에 대한 다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세계 자원 개발은 10년 동안 적폐로 규정됐습니다. 적폐로.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 문재인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이 자원 개발에 집중하는 회사까지 없애버렸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작년에 말입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에 통합시켜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해외 자원 개발의 기능을 없앴다는 거예요. 없앴다는 거. 구심점 역할하는 것도 없어요. 구심점 역할하는 것도. 결국 말입니다. 이게 민간 중심으로 이제 개발을 해 나가고 확장을 시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알다시피 민간의 자금은 한계가 있습니다. 삼성 정도만 되면 뭐 어느 정도 자금의 여유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원 개발을 하기에는요. 자금이 딸려서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포스코나 이런 데는 할 수 있겠죠. 대기업은. 그런데 공기업마저 없어지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6대 광물도 지금 제대로 개발도 못하고 채굴도 못한다는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 진짜 다 망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본이나 특히 중국은요. 어마무시하게 자원개발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에요.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중국은요. 그야말로 여기저기를 그냥 다 사들이고 있어요. 다 사들이고 있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은 이미 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고요. 그에 대한 어떤 확보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전체를 보는 시각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 당시에 말입니다.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한국광물자원공사랑 함께 전 세계의 자원을 우리가 개발해 놨더라면 10년이 지난 지금에는요. 진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쾌재를. 그런데 지금 우리는 쾌재는커녕 말입니다.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말입니다. 사적인 감정, 이게 나라를 운영하는데도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서 정치보복을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으니 이렇게까지 망가진 거죠. 지금이라도 여러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지금 광물자원공사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석유공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공사가 있어요. 이거 그냥 합치는 거예요. 여기다가 광물공사가 하던 일을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력도 좀 키우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세계 시장에서 민간하고 함께 자원개발을 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세계 자원개발을 할 수 있는 핵심 구성 요소는 거래소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원거래소 말입니다. 광물자원, 원자재 거래소 같은 걸 만들고 여기에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사를 만들어서 민간과 그리고 이 공사가 정부가 함께 자원개발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휘렁휘렁 흔들흔들 해버리면요. 우리 자원개발은 망가지고요. 우리는
모든 자원을 수입해서 거의 쓰는 나라거든요. 그러면 향후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에도 최악의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서둘러야 합니다. 이제는요 이게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